인생의 무게는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무너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우리의 모습은 변합니다. 거울에 비친 주름은 시간의 흔적이지만 그 안에 숨은 마음의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쇠약함보다 마음의 무너짐이 더 깊은 상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마음의 변화는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손상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몸의 아픔은 즉각 느껴지지만 마음의 상처는 조용히 쌓여갑니다. 때로는 그 무게를 알아차릴 때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을 갖는 법입니다. 마음의 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 창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가족의 형태는 달라지며 익숙했던 사회적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잃기는 쉽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인 적이 있는지를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상실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 건강, 사회적 역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까지. 그러나 상실 자체보다 더 괴로운 것은 상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상실을 부정하면 마음은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시도는 마치 모래를 꽉 쥐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강하게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잃어버림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아쉬워하는 상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그물망은 점점 느슨해집니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 이러한 변화는 깊은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의 발병 가능성도 증가시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만 결국 마음의 상태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는 법을 배울 때 외로움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잠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명의 사람과 마음을 나누십니까? 단순한 인사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교류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미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직업, 자녀 양육, 사회적 성취 등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들이 줄어들 때 많은 시니어들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가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의미 없는 삶은 마음을 침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은 점차 생기를 잃어갑니다. 몸은 아직 건강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창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당신의 하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생활 방식의 전환. 이러한 변화들은 젊은 세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많은 시니어들에게는 불안과 혼란의 원천이 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할수록 더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입니다. 물이 흐르듯 인생도 흐름입니다. 변화를 억지로 막기보다는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은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이유는 후회와 미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회와 미련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마음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기보다 지나간 시간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후회는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에 묶인 마음을 풀어줄 때 현재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순간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여섯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불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 더 좋은 부모가 되었어야 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와 수용이 없다면 마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마음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쉴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판단입니까? 아니면 자비로운 이해입니까? 일곱 번째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늘어납니다. 건강의 변화, 사회적 환경, 가족의 선택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이는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진정한 지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반응과 태도에 집중할 때 마음은 다시 힘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놓아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알아차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회복력을 키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지혜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조용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마음을 돌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원인을 살펴봤으니 마음을 다시 세우는 지혜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회복은 먼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는 마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온전히 그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며,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현재에 머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분산시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도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은 가능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그것이 현재에 머무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두 번째 길은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도시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과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과 단절된 삶은 마음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나무, 꽃, 물, 흙, 바람. 이러한 자연의 요소들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15분의 숲속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나 정원이 있다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그곳을 방문해 보세요. 나무의 생명력, 꽃의 아름다움, 새들의 노래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마음의 회복을 위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도시에 살고 계신다면 작은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삶의 순환을 느끼게 해주며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자연의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밖의 하늘, 작은 화분의 식물 또는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것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마음을 회복하는 세 번째 길은 관계의 치유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관계를 통해 치유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종종 관계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디지털 소통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줄어들고 세대 간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정한 연결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계의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마음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깊이 있는 대화,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 어려울 때 함께하는 지지. 이것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 모임, 자원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치유는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만큼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러한 주고받음을 통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네 번째 길은 의미 찾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의미는 마음의 가장 강력한 영양소입니다. 은퇴 후의 삶,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삶, 배우자와 사별한 후의 삶.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기여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봉사, 손주를 돌보는 시간,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이러한 기여 하나하나가 의미의 조각들입니다. 의미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창조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 정원 가꾸기, 수공예. 이러한 창조적 활동들은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의미를 찾는 세 번째 방법은 경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곳을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이러한 경험들은 삶의 지평을 넓히고 마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회복하는 다섯 번째 길은 자기 돌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특히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자신보다 가족과 타인을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닌 지혜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의 안내를 기억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것은 삶의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타인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기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은 신체적 돌봄의 기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적 돌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감정적 돌봄이며 명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은 영적 돌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깊게 호흡하는 순간, 따뜻한 목욕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 이러한 작은 돌봄이 쌓여 마음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여섯 번째 길은 감사하기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이루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있는 것, 받은 것, 누리고 있는 것으로 돌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덜 우울하며, 더 나은 수면을 취하고, 심지어 면역력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마음의 훈련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맛있게 마신 커피 한 잔, 전화로 안부를 물어준 자녀의 목소리, 산책길에 만난 이웃의 미소. 이러한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회복하는 일곱 번째 길은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의 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현재의 평화를 방해할 때 자기 용서는 마음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시작할 때 마음은 이미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마음을 회복하는 여덟 번째 길은 받아들임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나이 듦, 건강의 변화,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 이러한 불가피한 현실들과 싸우는 것은 마음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마음은 다시 힘을 찾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마치 컵에 가득 찬 물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마음의 탄력성이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이 마주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가족 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새로운 건강 위협까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음의 탄력성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첫 번째 열쇠는 변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청춘의 열정과 가능성, 중년의 책임감과 성취, 그리고 노년의 지혜와 평온함.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젊음의 활기 대신 얻은 것들을 세어보세요.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두 번째 열쇠는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때 고정된 사고방식은 마음의 무너짐을 가져오지만 유연한 사고방식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이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에서 나는 아직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뇌의 가소성에 관한, 소싱에 관한 최신 연구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러한 작은 도전들이 마음의 유연성을 키웁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롭게 시도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세 번째 열쇠는 회복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자신을 회복시키는 개인적인 의식이나 습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제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분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 저녁에 작은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순간, 주말마다 자연 속을 걷는 시간. 이러한 의식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불확실성의 시대의 마음의 닻이 됩니다.
여러분만의 회복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작은 의식 하나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네 번째 열쇠는 작은 기쁨 찾기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종종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작은 순간들의 합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새들의 지저귐, 꽃의 향기, 맛있는 음식 한 입, 웃음 가득한 대화. 이러한 일상의 작은 기쁨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닌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불행을 보고 어떤 이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경험한 작은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다섯 번째 열쇠는 영적 세계와의 연결입니다. 영성은 반드시 종교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삶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적 연결감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을 덜 경험하며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와의 연결은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힘을 제공합니다. 명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 예술적 체험, 깊은 대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깊은 평화와 연결감을 느끼십니까? 그 순간들을 더 자주 만들어 보세요.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여섯 번째 열쇠는 유머 감각입니다. 웃음은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유머는 관점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가르치고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실수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인생의 역경을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무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크게 웃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늘 하루 미소 짓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일곱 번째 열쇠는 신체와 마음의 연결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상태 또한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마음의 탄력성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특히 가벼운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이 아닌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기, 요가, 태극권과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케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몸을 위해 어떤 케어를 해주셨나요? 잠시 스트레칭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껴보세요.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는 삶의 이야기 다시 쓰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희생자의 이야기라면 운이 나빴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무력감과 분노를 낳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험도 생존자나 성장자의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배우고 역경 속에서 강해지며 도전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서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로 질문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어떻게 써나가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와 그것을 회복하고 더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 작은 알아차림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관점, 더 따뜻한 공감. 이것들은 나이가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몸은 약해질지라도 마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이의 숫자를 넘어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에 순리지만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작은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정은 이 대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마음을 돌보는 여정,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그것은 일생을 통해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비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작은 쪽지에 이런 문장들을 적어 보세요. 오늘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배웠습니다. 내일 나는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세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작은 의식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몸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설령 무너졌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강과 같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항하기보다는 흐름에 맡기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의 삶과 지혜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